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0월입니다. 6월 셋째 주, 6월 18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내산 6등급인데 문제는 이제 새벽 불빛이죠. 이용호 기수의 새벽 불빛인데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토요일 것도 안 지웠네. 바로 시작해서 이 토요일 걸 안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선행을 어떻게 가느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수의 성향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수의 성향이 지금 선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선행을 가서, 그러니까 힘을 쓰고 선행을 가면 안 돼요. 힘을 쓰고 선행을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선행 가겠네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간 그런 거를 좀 제가 좀 이 말을 하는데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돼요. 큰다고 해서 이제 얘가 만약에 쉽게 선행을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후차권이 지금 이제 5번 베스트 션샤인, 이것도 뭐 조기 안 나왔죠. 6번 비트레이서, 이 마이온 7번인데 얘가 그 외곽에 8번 집시킨이 있네요, 선행. 근데 선행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4번이 유리할 거예요. 아니 3번이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8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3번이 이제 무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이 경주에서는 저는 이 누구죠? 박태종 기수의 비트레이서입니다. 비트레이서. 요거를 조금 높이 평가를 하고 싶네요. 이 경주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새벽 불빛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비트레이스라는 말이 축이 있어요. 마이온 쪽으로 갈 거냐, 새벽 불빛 쪽으로 갈 거냐,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비트레이스는 이 경주의 축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을 그 새벽 불빛이 쉽게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쪽으로 조금 더 치중을 할 수가 있지만, 집시킨한테 괴롭힘을 당하겠네? 그랬을 때는 마이온 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 경주는 딴 거 없어요. 기수의 성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선행을 어떻게 가느냐. 자, 첫 경주였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인기권에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의미가 좀 없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대장별이 있죠. 이거 지난번에 나갈 때 떨어진 것. 제가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여러분들 그냥 윤승할 때 기수가 넉놓고 있다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뭐 또 다른 얘기 한번 하면은 말이 막 까불면 기수가, 그러니까 훈련자가 안 떨어져. 등에 있는 사람이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는 줄 아세요? 말이 까불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해요. 근데 떨어지는 경우가 언제 떨어지냐면 맥없이 떨어져요. 그냥 말이 아주 순둥이가 갑자기 뭘 보고 놀래. 근데 내가 이 말이 순둥이인 줄 알거든요. 아주 순해. 근데 갑자기 뭘 보고 소리를 듣고 칵 놀래가지고 갑자기 뭐 방향을 틀거나 그러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맥 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말이 막 나대면 벌써 딱 고삐 짧게 잡고 그냥 등자 길게 하고 이러고 딱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떨어질 확률이 좀 적어요. 그냥 맥 없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대장별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다가 픽 쓰거나 그냥 주행 거부죠. 거부. 나 저기 가기 싫어. 그거는 뭐 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성격이 난폭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보조들이 들어가서, 좁은 보조들에 들어가서 이제 못 돌게 하는 거죠. 돌지 못하게 하는 건데, 기본은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좀 난폭한 성격이나 주행 거부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여러분들 눈에는 안 띄지만 알게 모르게 그 실전에서 나타나요. 예를 하나 들자면, 막 어떤 무리 속에 뛴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1번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입상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8번 게이트를 예를 들자면, 뭐 오늘 입장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8번 게이트에 있는데 막 무리 속에서 8번이 여기서 뛰어. 그러면 이 옆에 말들을 보고 얘가 뒤로 가.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게 눈에 확 띄면 확 뒤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이 저거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딱 금방 캐치가 되지만은 안 그러는 말이 있어요. 이 무리 속에 들어가면은 막 이게 자세히 보면은 고삐가 덜렁덜렁하고 고개를 살짝 들어요. 들고 가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기수가 자꾸 채찍질을 둬. 어깨 채찍을 팍 때린다고. 때려가지고 간다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그런 것까지 띄면은 뭐 더 좋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확 뒤로 가면은 뭐 다 알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예측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경주는 이제 예지몽이 선행을 가죠. 7번 예지몽이 선행을 가는데 고개가 높기 때문에 자, 고개가 높으니까는 조교를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날 나오는 그 제가 이제 원더풀 룰주? 라고 그랬죠. 뭐 컨디션 뭐 원더풀 룰주죠. 맞죠? 그 김태현 교수도 하는 거. 얘를 앞에다 보내놓고 이 예지몽이 뒤따라가. 그래서 모래를 맞히는 연습을 해요. 바로 뒤에 앞에다 두고 모래가 이제 앞말 그 뒷발굽에서 날라오는 걸 다 맞춰요. 고스란히. 그 맞추면 좋긴 하죠. 연습을 시키는 게 좋은데 얘 자체가 고개가 높아서 선행을 가도 조금 버텨내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좀 예측이고요. 만약에 안쪽에 지금 한평 파이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선행을 쉽게 가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누구냐면 딱 이 싱싱싱이에요. 일시 싱싱싱. 이 싱싱싱에 조금 칭찬을 좀 하자면은 이 조상범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이 조상범 기수는 정말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뭐 이 다른 건 둘째치고 기승자세만큼은 거의 예전에 멀로 기수 뺨쳐요. 자꾸 지금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전개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어떤 기수의 근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야무진 맛이 없는 거죠. 뭐 이 조상범 기수를 뭐 이렇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보면은 어느 정도 딱 그렇게 그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모르겠어요. 이 기수는. 자, 아무튼 그런 건 둘째치고 조교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하느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구보를 이렇게 강하게 뭐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재갈을 잘 물려서 말을 똑바로 보내게 해요. 똑바로 뛰게 해요. 그걸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공백기도 갖고 있지만 그 마무리는 뭐랑 동반습보를 했어요. 하는데 아주 뭐 신장력이라든가 뭐 근성이라든가 그게 상대가 좀 강했을걸요. 럭키 파워. 그 하얀 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뭐 얘보다는 강한 말이니까 걔도 이제 순발력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마필이고 그 얘가 더 나아요. 얘가 더 낫더라고요. 근데 뭐 오늘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이거 메리트가 없는 그런 마필이고요. 아무튼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별의 싱싱싱 뭐 이런 마필들이 입상권에 조금 더 근접해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주입니다. 1200m고요. 전더갤럽. 이 경주는 그냥 건너뛰으신 거센챔프 제가 육군말을 6군 경주가 이번 주에 5개든가요? 5개였었는데 4마리밖에 못 골랐어요.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어떤 아무튼 그래요. 4마리 정도 골랐는데 그 중에 싱싱싱도 있고 비트레이서 아까 얘기했던 비트레이서 거센챔프 또 뭐더라 하나가 아무튼 이제 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거센챔프인데 지난번에 마이선더 실버 퍼지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었어요. 또 이렇게 뭐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아무튼 이 박태종 기수의 성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향이 초반에 몰고 가는 그런 성향인데 제가 토요일 첫 경주에서는 스마트 캐셔 걔는 430kg짜리 때문에 몰고 갈까봐 우려스러운 마음이 생기지만은 이거 500kg짜리는 조금 몰고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다른 거거든요. 이런 것들 뭐 이런 편성에서 몰고 가면 썬더갤럽하고 2번이 선행 가는데 제가 외곽으로 나와서 붙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 얼마나 몰고 가겠냐고요. 그 500kg짜리인데 물론 뭐
힘뿐만 아니라 이제 호흡을 고르는 과정도 중요하죠.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 1000m를 뛰는데 한 400m를 내가 전력 질주래. 600m는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막 밀어가지고 잡은 다음에 숨을 좀 돌려줘야죠. 숨을 좀 고르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 나머지 마필 레몬 블레이드 이건 뭐 기본적으로 받쳐야지. 말보다는 이동화 기수가 좀 더 무서운 그런 거죠. 예, 3경주였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5군입니다. 뭐 제가 토일자에서 1, 2, 3경주 국내산 육군이 왜냐하면 2살짜리가 있었고 이제 3살짜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비전 때문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 토일자에서는 뭐 3세 이상 뭐 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파워돌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선행 가서 쓰더라고요. 이게 뭐 걸어와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조교 때 보면은 500kg짜리 치고는 정말 경쾌해요. 경쾌한데 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누차면 습보를 막 여기서부터 띄워요. 어디서부터 띄우는지 뭐 여기 한 이만큼은 봐요. 저기서 막 흙먼지 날리고 띄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쫙 보면 보이죠. 여기까지도 보여요. 근데 이 건너편은 이 전광판이 길어서 건너편은 안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여기쯤 오면은 흙먼지 날리고 뭐고 막 띄워요. 그러면 우리 그냥 그렇게 감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막 60km로 오는데 여기 오면은 50, 40 이렇게 툭툭툭 떨어져요. 근데 제가 이제 토일자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그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뒷타이어. 이 타이어가 얘는 멀쩡해요. 멀쩡한데도 서요. 탄력이 떨어져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그냥 예측인데 몸의 움직임입니다. 몸. 특히 어디? 허리. 예. 여러분들 또 얘기하지만 뭐 모든 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탁구를 얘기하고 전 탁구 못 칩니다. 그다음에 뭐 예전에 뭐 어릴 때 그 친 건 탁구도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배드민턴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축구도 공도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유튜브 보니까 뭐 베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코어 힘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사이드 킥으로 차는데도 거의 발등으로 차는 그런 스피드를 내는 게 이 베컴의 이 코어 힘 때문에 그렇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배드민턴 칠 때 저기 발꿈치부터 발목부터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허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 스윙을 할 때 힘 안 들이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 허리에 어떤 축이 돼서 회전하는 거죠. 회전하는 걸, 뭐, 탁구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탁구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니까, 뭐, 자세한 건 제가 뭐, 모르겠고. 아무튼 마찬가지예요. 이 말들도 보면은, 이 사지동물, 그러니까 동물이긴 하지만은, 이 허리의 움직임이 뻣뻣하면은, 예, 이 어떤 후구의 어떤 그 추진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 못 가죠. 순간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등치 이렇게 500kg 나가는 말은 순간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길게는 그런 탄력들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제이모션인데 이제 공백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참 아까운 마필이죠. 제가 이 마필도 되게 좀 데뷔전 때 극찬을 했던 그런 마필인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컨디션이 나빠요. 근데도 그냥 계속 조교를 해왔던 마필이에요. 조교를 해왔고 모랑 동반 스포인데 막 걸어가더라고요. 스마트별, 한강질주. 없어요. 이 경주는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데 일단 11번 한강질주 같은 경우는 뭐가 잘못됐냐. 얘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1.4톤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1.4톤, 1톤 말고 1.4톤 있어요. 앞바퀴가 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1.4톤 이 화물차를 운전을 하는데 자꾸 핸들이 떨려요. 핸들이 떨려서 이렇게 속력을 줄여가지고 문을 열고 이렇게 가면서 차가 없었죠. 그게 이제 어디냐면 그 양재천 뒷길이었었어요. 뒷길로 가는데 뒷길로 해서 저 면허시험장 쪽으로 가는데 핸들이 자꾸 떨려서 문을 열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다 바퀴가 그 나사라 그러나요? 그 조이는 게 그게 풀려가지고 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많이 풀린 건 아니에요. 달달달달달 떨더라고요. 그런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핸들을 뭐죠? 나사를 꽉 조여내야 바퀴가 똑바로 쫙 갈 거면 막 차가 흔들리면 되겠어요? 예? 이 한강질주가 그런 뭐 그거랑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딱 참았다가 제가 여러분들 뭐죠? 허니펀치? 예, 박태준 기수의 허니펀치를 추천드리면서 이 한강질주가 없어서 90 몇 배인가요? 그때 55배? 예, 55배가 나왔는데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안쪽에서 2번 게이트였었나요? 예, 2번 게이트에서 참아가지고 이제 했지만 이런 그런 지금 나사가 빠져 있는 바퀴를 갖고 있는데 분명히 11번 게이트에다가 안쪽에서 빠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거라고요.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힘을 써서는 안 되지. 지난번처럼 참으면 그나마 이제 어떤 탄력을 낼 수 있지만 그런 것 좀 초반에 무리를 해서 외곽으로 무리해서 나온다거나 그럴 때는 좀 무너질 확률도 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경주였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00m고요. 예, 이제 거미블루가 있고 이제 이 경주는 조금 어떤 배당은 좀 나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아주 부진마들끼리 뛰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인기마들이 많을 때 이게 지금 인기마잖아요. 2번 예술이야 인기마. 그 다음에 3번 비전파워. 요거는 조금 처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얘도 무시 못하고 5번 원더풀 퍼지. 그 다음에 6번 썬더블루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7번 크레이지 잭팟. 그 다음에 이제 10번 동행 스포트도 있고 11번 거미블루도 있어요. 하나, 다섯, 8마리네. 8마리. 8마리가 지금 거의 엇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걸 둘째치고 얘네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이제 선행을 누가 가느냐. 이 경주 중요한 건 선행을 누가 이끌 것이냐. 저는 2번 예술이야와 11번 거미블루가 끌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네 둘인 2번, 11번의 어떤 위치가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예술이야가 1번 게이트에서 뿅 하고 튀어나와서 쉽게 선행을 갔는데 라스트에서 맥을데이에게 덜미를 잡혔어. 맥을데이가 지난번에 또 입상을 했으니까 세게 봐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맥을데이를 빼놓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혼자 선행 갔어요. 나와서 한 2, 3미션을 빨리 나와가지고 혼자 선행 갔어요. 라스트에 서요. 왜 섰을까요? 예, 걸음이 느리고 자세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주폭이 무척 커요. 그래서 이제 조교 강도를 낮췄어요. 맞는 거예요. 그거는 얘한테 맞는 개별성의 원칙이,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토일자에서 개별성의 원칙에 의해서 조교를 좀 구보를 길게 했어요. 왜? 지구력을 보고 라스트에 서서 맥을데이에게 덜미를 잡혔기 때문에 뭐를 많이 해야 돼요? 구보를 많이 해야 돼요. 네? 버텨내라고 이제 구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뛰어다니면은 라스트에 안 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게 과부하입니다. 과부하. 얘한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과부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 조교가 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조교를 약하게 해서 겁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얘가 갖고 있는 체형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더라도 저는 라스트에서 덜미를 잡힌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2착이냐 3착이냐 순위 바깥으로 밀려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거기다가 오늘 거미블루의 기수가 누구예요? 성향이 분명히 선행 가서 얘를 괴롭혀. 만약에 선행을 못 가더라도 자 2번이 선행가 11번이 나와. 그러니까 이 자리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얘가 빠르면 예를 들자면 이제 제일 최악의 전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둘이 간다고. 근데 지난번에 예술이야는 1번 게이트에서 혼자 갔다고 혼자 2, 3마신이나 앞서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행을. 근데 오늘은 괴롭힘을 당해. 아니면 선행을 내줘? 선행을 내줄 리는 없죠. 다비드 기수가. 불편하다고요. 그러면은 이 거미블루도 지금 공백기를 갖고 있어요. 얘도 좀 고개가 높은 마필이에요. 제가 이제 고개가 높아서 데뷔전 때도 긴가민가 했던 마필인데 2번 입상했나요? 예, 2번 입상을 했어요. 데뷔전 입상하고 1200에서 선행 가서 입상을 하고. 그러니까 쟤도 마찬가지야. 난 선행 아니면 죽음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개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썬더블루까지 가세를 한다고. 그냥 나쁜 거는 그러니까 지금 2번, 11번 다
6번. 6번은 썬더블루는 매번 불량주로 해서 선행 가서도 마지막에 덜미를 잡혔잖아요. 입상은 했더라도. 그럼 얼만큼 쓰느냐예요. 썬더블루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선행 갔는데 덜미를 잡혔어. 불량주로니까 그나마 입상은 했지만 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썬더블루의 능력이 있냐? 얘네들만 괴롭히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남는 마필이 비전 파워인데, 제가 뭐 갖고 이 말씀을, 토요일째 나와버렸나? 이 비전 파워를 보면은, 지난번에 얘가 제일 지금 뭐라 그러죠? 제일 좀 상대가 약했던 것 같아. 예. 맞죠? 그러니까 예수리아도 보면은, 한 0.5초 정도 빨라요. 그러니까 레이스의 어떤 그 판단을 할 때 얘가 강한 편성이냐 약한 편성이냐를 제가 이제 요즘에 여기 뭐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코나까지 올 때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어요. 흐름. 빠른 페이스냐 느린 페이스냐인데 이 비전 파워는 약간 느린 페이스였어요. 자기가 선행을 가긴 했습니다만은 늦게 끌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다른 상대적으로 예수리아가 사코나까지 오는데 보통 40 몇 초나 그렇죠? 42초 2를 끊었단 말이에요. 사코나까지 오는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누구죠? 비전 파워는 43초 7이야. 그럼 1.5초. 1.5초면 얼마라 그랬죠? 1.5초. 이거 다 잊어버렸죠? 0.2초의 반발이니까 0.4 뭐 이렇게 하여튼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해서 1.5초면은 이게 착차가 보통 거의 한 5, 6마신 차이 날 겁니다. 5, 6마신이면 계산하면 거의 30m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비전 파워의 조제로 기수가 많이 제어를 하고 가긴 했어요. 페이스를 늦게 끌고 가서 라스트에서 어떤 힘을 더 남긴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흐름이 만약에 42초대에다 비전 파워가 맞추면은 라스트에서 무너진다. 그만큼 힘을 좀 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도 높은 단점을 갖고 있고. 자, 루비어겐입니다. 이게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이게.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얘도 보면은 조금 타이어 쪽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참 변화예요. 어떤 변화하는 시점인데 물론 어떤 마방에서의 노력도 있겠죠. 노력도 이제 저걸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있는데 그것만 고치면 뛸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고쳐줬다는 거. 그다음에 원더풀 퍼즈입니다. 이제 안쪽으로 기대는 거예요. 안쪽으로 기대는 걸 어떻게 잡느냐. 안쪽으로 기대는 것만 잡으면 여기서 제일 세요. 근데 지난번에 누구죠? 다 성혁이? 예, 문성혁 기수. 문성혁 기수가 제가 이제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도 추천드렸었는데 한 발로 뛰어도 그 정도로 능력을 보이는 마필. 얘는 왼발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왼발만 쓰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는 순간 내 축으로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발을씀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빨리 김효정 기수가 제어를 할 거냐. 커버를 미리 해둘 거냐 이제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세고 크레이지 잭파 11번 게이트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선행 갖고 모래 맞으면 죽잖아요. 그도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래 맞으면 다 못 뛰는 마필 거미불로 예 없어요. 지금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경주는 좀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이제 변칙 공격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정상 공격으로 갈 거냐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경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1400m고요. 재밌는 경주가 돼버렸죠. 분명히 어떤
조금 메리트는 있어요. 메리트는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자, 일단 블루인디 이게 11번이었었네요. 11번 외곽으로 돌아서 모래 3마리 외곽으로 선행 3마리 외곽으로 모래 안 맞췄어요. 그냥 계속 지금 모래 맞고 안 뛰는 거거든요.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맞췄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인데 일단 어떤 자꾸 이제 등 외로 밀려나니까 조교사로서는 이제 답답하겠죠. 빨리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왜 그런 것들을 이 마주들 입장에서는 왜 그런 것들을 조교사 네가 빨리빨리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할 얘기 없는 거니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1번 원더풀 조이 처음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을 때 신영철 기수한테 1600인가 1700 뛸 때 제가 선행만 가지 말아라는데 선행 가가지고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얘도 보면 몸이 뻣뻣한 데다가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었어요. 부상 때문에. 그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졸전을 펼치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의 임기현 기수예요. 임기현 기수가 어떻게 탈까? 이런 기수들을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장철 기수도 마찬가지고 이혁 기수도 마찬가지고 선행 갈 말은 가요. 그냥 무조건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예측을 못 하겠어요.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서 선행을 갈 거냐, 아니면 바깥에서 빠른 말이 나오면 내줄 거냐, 이게 관건인데 얘는 몸이 좀 뻣뻣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라리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1번 게이트. 왜? 바깥에 있는 말들이 센 말이 없거든요. 센 말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힘을 써가지고 선행을 가가지고 버틴다? 그러면은 이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기수가 머리 칠 말을 갖다가 이착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기수가 스스로 자기가 자멸을 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확률이 높은 맛비예요. 컨디션 많이 좋아졌어요. 약간의 그 부자연스러운 걸음은 발심은 갖고 있는데 그동안 그게 심했던 거에 비하면은 정말 많이 좋아진 거죠. 거기다 상대가 약하고 임기현 기수고 이제 2번 스타케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마필이 이게 인기 몇이었었어요? 인기 9위였었어요.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신한특송 모양 걸음이 상당히 느린데 신한특송은 1번 게이트의 컨디션까지 좀 좋아지고 그랬지만 얘는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큰 어떤 그 변화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건 얘한테는 불편하고 이 3번 불의 꽃입니다. 불의 꽃도 지금 이 양쪽은 아닌데 이 뒷타이어 한쪽이 지금 좀 이렇게 빵꾸 났다가 표현할게요. 그 빵꾸 이제 고장 났다가 아니라 바람이 좀 빠져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뭐랑 동반 쓰죠? 신마랑 하여튼간 이 주행 심사도 안 한 신마랑 동반 습보를 하는데 월요일 날에 동반 걔도 못 따라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퀴 두 개가 똑같이 돌아야 똑같은 힘으로 돌아야 직진이 되는데 얘가 이제 한쪽 바퀴는 빡 100이라는 힘으로 도는데 여기는 50이라는 힘으로 돌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꾸 빵꾸 나면 휙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뛰냐면은 신마랑 동반 습볼 막 가다가 점점 이런 식으로 가요. 삐뚤어 간다고요. 근데 지난번에 1번 게이트 달고 제가 그러면서도 제가 추천드렸어요. 그런 게 왜 추천드리냐면 그런 것들을 막 그게 가속으로 가면 되겠냐고요. 빵꾸난 마필을 갖다가 빵꾸난 차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제어를 해주는 거야. 똑같이 힘을 쓰라고 똑같이 힘을 써야 돼. 넌 지금 그걸 해주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그나마 아프더라도 힘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라티에서 이제 힘을 쓰게 만드는 거. 그게 기수예요. 기승술이에요. 기승술. 그게 기승술인데 말이 아프든 말든 막 초반부터 몰고 가면 어떻게 해서 아픈 게 이만큼 커지니까 라토만 걸어오는 거죠. 그 기승술로 이제 커버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기수가 무서워서 예상을 했습니다. 블루인데 말씀을 드렸고 남는 건 누구예요? 라이오넷입니다. 라이오넷은 또 지금 이제 승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멀로 기수가 3착인가 한 번 오고 이철경 기수인가 누가 3착 두 번인 아닌가? 멀로 기수가 3착 한 번 왔나요?
언제예요? 언제적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스타K나 똑같아요. 휙휙 날라. 근데 이 스타K는 너무 지금 둔하지만 이 라이온넷은 진짜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심소진이 큰 주폭을 갖고 있지만 컨디션은 올라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 조재료 기수라면은 분명히 뒤에서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경주에서는 뒤에서 붙들고 있어도 그냥 뒤에서 붙든다 그러니까는 저 바닥에서 붙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무리가 있으면 얘도 무리 속에 갈 수 있어요. 무리 속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힘 한 배만 해주면 앞에 있는 말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선행가요? 이 경주에서? 빅에너지? 박태종 기수의 빅에너지? 예, 그 다음에 뭐 썬도, 캠프세이버, 용비서울 이런 말들이 좀 앞에 가겠네요. 이런 말들이 뭐 얼마나 버텨내겠어요. 그래서 이 경주는 라이오넷을 좀 주시하자까지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m고요. 네, 네. 딱 체력이 이렇게 딱 여기가 한계 같아요. 지금 1시간 반, 1시간 한 40분 했는데, 예, 좀 그렇습니다. 자, 7번 장비무지개, 8번 SI 코코, 9번 비트러너. 일단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얘네들이 세죠. 그러니까 430kg짜리 장비무지개를 갖고 이제 지난번에 늦었는데 선행을 가죠. 네, 선행.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430kg짜리를 만약에 기승을 하면은 내가 늦었으면은 그걸 포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막 선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겼어요. 이게 지금 51kg에서 56kg를 달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따라가서 되느냐? 그러니까 다음번은 없는 거야. 지난번에 한 번 이긴 거야. 51kg의 이 저로의 찬스에 상대 약해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좋다고 해서 딱 선행을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측을 할 거예요? 얘가 따라가서 56kg를 달고 과연 이게 될 수 있어? 라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선행을 간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은 그거 판단하셔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선행, 록파이터, 장비무지개, 시선집중 갈 수는 있네요. 예, 뭐 간다고 치자고요. 56kg. 근데 이제 지난번보다 좀 상대가 세졌죠. 지금 SI 코코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게 SI 코코도 한번 볼까요? 1400인데 3번 게이트야. 늦었어. 1번, 2번 막 바깥에 있는 말 3번이 제일 늦었어요. 여기서. 이경주에서라고 얘기하면 좀 거짓말이고 그나마 늦었어요. 1, 2 이런 말보다. 그냥 여기를 뚫고 나오잖아요. 뚫고 나와서 선행 외곽으로 딱 가서 붙어버려. 이 거리를 힘을 쓴 거야. 이 거리.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서 이렇게 1400인가 이게 뭐야? 거의 1400이죠. 지난번에. 거의 400m, 450m? 거의 450m를 힘을 쓰고 왔어요. 물론 이제 막 강한 추진을 한 건 아니지만 가속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냈던 이전에 1400에서 이겼을 때의 마지막 하롱타임과 지난번에 마지막 하롱타임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도 힘을 쓰거든요. 근데 그 힘을 갖다가 왜 저런 식의 어떤 전개를 했는지 문성혁 기수한테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러너인데 뭐 체구가 좀 얇은데도 뒷심이 있는 마필. 제가 이전에 그 아델 머스탱을 추천드렸을 때 이것도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물론 상대가 약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김동수 기수의 어떤 거. 그 다음에 지난번에 누구죠? 주인공 기수. 예, 뒤에서 참아야 어떤 말, 뭔 말이더라? 예,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희망 챔프 이런 거 그렇고 영웅대마 너무 늦게 오잖아요. 늦발 빵 해가지고. 근데 이 경주에서는 7번, 8번, 9번이 그나마 좀 세기 때문에 과연 앞에서 이제 장부 무지개가 56kg 달고 선행을 가서 라스에 무너진다? 그럼 영웅대마도 날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 얘보다는 오늘 조심해야 될 마표는 또 1번 세명나라입니다. 세명나라. 얘도 보면은 다 거의 다 선행으로만 이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가 공백기가 얘가 만 35주죠. 얘가 35주야. 근데 제가 어저께 뭐 27주 만에 그러니까 35주 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장비 무지개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얘는 순발력이 있어요. 기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순발력을 갖고 나온다. 장비 무지개가 56kg 달고 나오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52kg? 52kg 달고 이렇게 뛸 거라고요. 근데 얘도 지금 조금 뒷타이어? 뒤에 타이어가 조금은 바람이 좀 덜 들어가 있어요. 바람이 100% 차, 90%밖에 안 차 있는데 원래 그래요. 그래서 맨날 선행 가서 라스에 덜미를 잡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좀 꽝꽝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뭐 우리 뭐 정비소 가서 뭐 바람 끼 넣으면 들어가는 이것들은 이제 어떤 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닌데 일단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보강만 해주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얘한테는 약간 거리가 긴데 1400m 길이가 긴데 그냥 2차권까지보다는 3차권까지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일단 기본은 SI 코코입니다. 네, SI 코코는 뭐라 그럴까요? 말을 좀 순화시켜야 되는데 하여튼간 뭐 조금 더 보여줄 능력이 더 있는 마필이 SI 코코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6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200m고요.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선경주. 예. 이건 뭐 그냥 넘어가야 맞는 경주인데요. 이제 여기에 포인트는 10번 와우와우죠. 와우와우를 지금 아마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예상치나 예상가들이 예상을 할 게 없어서 이제 와우와우를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나마 이 와우와우가 4살짜리 보여줄 능력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그런 말들도 있지만 또 있겠지만은 와우와우는 이제 4살짜리니까 이제 커가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와우와우는 제가 데뷔전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결국 1군까지 오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근성을 갖고 있는데 얘야말로 어떤 그 뒷타이어가 진짜 좀 이렇게 비싸지 않은 타이어를 끼워놓은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벤치의 차체에다가 좀 가장되게 표현할게요. 아반떼의 타이어를 끼워놓은 거야.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얘가 그래서 제가 데뷔전 때부터 이 추천은 드리긴 했습니다만 왜 추천을 드리냐면 이 벤치의 체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예요? 이 카우보이 칼의 혈통이의 근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동체와 하체의 어떤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크게 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저게 1군은 가겠나 싶었던 그런. 이 마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데뷔전 때는 좀 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뛰었어 아마 그 머릿속에서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잘 추천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엔 1군까지 왔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게 그 1군 올라와서 1400에서 처음 그러니까 송재철 기수가 이게 나는 1군 처음 뛰니까 그냥 차분하게 탈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서 붙들고 있다가 어부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부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뒤에서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이 기수가 이전에는 조교를 좀 세게 했던 마필이에요. 왜? 멀쩡했었거든. 그나마 이제 조금 이렇게 멀쩡하다라고 하면 좀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그 부자연스러움은 있었어도 그 강도를 높여도 그거를 극복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극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교를 거의 낮췄다고요. 거의 절반 이상을 낮췄기 때문에 뒤에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말들은 체형과 근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그 예상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타이어가 아반떼가 아니라 이제 티쿠로 가버렸어요. 이게 다시 이제 타이어를 바꿔줘야 돼. 아반떼를 올라가서 좀 그랜저로 갔다가 좀 비싼 차로 올라가야죠. 벤츠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못 가겠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2번 모르피스와 이제 쏜사락을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 둘이 이제 지난번에 거의 중위권에서 거의 동선에서 경기를 펼쳤는데 57개 분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모르피스가 8살짜리잖아요. 8살짜리라 예전에 어떤 막 조교 꽝꽝꽝 하던 그런 조교를 안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는 고령이란 좀 뺐는데, 고령이라 좀 이렇게 예상도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번 게이트에다가 같은 동일 부담정에 암말 빼놓고는 동일 부담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 먹어도 지난번에 뛴 걸음이 있어요. 뭐 쏜살에게 지긴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쏜살도 마찬가지예요. 쏜살이 이게 주행 거부가 있어요. 근데 나오면은 오늘도 지금 뭐 푸다닥 뛰고 어제도 푸다닥 뛰고 막 그랬어요. 이게 갑자기 지금 주행 거부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마피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다면 뭐라고 할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 실전 뛴 것만 얘기하자고요. 뭐 이번 주 조교는 그냥 후다닥 2번 뛴 거밖에 없으니까. 지난번에 그 누구야? 모르피스보다 앞에 있었죠. 얘가 뒤에 있었나요? 모르피스다? 위에 뭐 모르피스보다 앞에 있었어요. 모르피스는 거의 바닥권이었었고 중간에 좀 따라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측으로 이제 자리를 누구죠? 그 다실바가 자리를 잡으면서 라스트에서 올라오는데 고개를 막 쳐들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도 뛰더라고요. 지금 조교 때도 보면 고개가 약간 높은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태까지 지금 보여준 게 7살짜리, 8살짜리이지만 얘네들이 세요. 그 다음에가 이제 누구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도 9번 게이트 달았어요. 9번 게이트 달았는데 지난번엔 3번 게이트에서 누구야 이거죠? 벌마이스타 외곽에 라운더 퍼스트인가요? 라운더 파이터. 벌마이스타가 선행가고 벌마이스타가 그때는 1번 게이트였었잖아요. 그냥 근데 벌마이스타의 그 저걸 보니까 진짜 벤스더라고요. 여기 한 100m만 100m라 그러면 좀 이상한 거 한 200m만 조금 더 후하게 쳐주자고요. 200m까지는 완전히 벤스더라고요. 이게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꼬 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는 뭐 진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뭐 또 말씀해 고급차를 안 타볼 때 발만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면은 뭐 벤츠는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BMW 타는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엄지발가락만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차가 슝 나간대요. 전 진짜 안 타봤어요. 벤츠 안 타봤어요. 벤츠, BMW 이런 거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아우디도 안 타보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독일 3사 뭐 그 차는 뭐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엄지발가락만 올려놓으면 차가 슝 하고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봤어요. 저도 그 뭐 이렇게 좀 고급차들 고속도로에서 제 차 이렇게 가고 있으면 슝 가면 차가 쫙 가라앉는 느낌이잖아요. 부드럽게 제 차 막 왕 하고 가는데 부드럽게 가잖아요. 앞이 싹 들리면서 뒷바퀴가 쫙 가라앉으면서 땅에 지면은 착 가라앉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느끼는데 못 느꼈어요. 예. 근데 얘가 지금 벌마스타가 여기서 여기까지 200m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힘 하나 안 들이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신장력이 없어. 이 신장력이 없기 때문에 라치에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라치에서 바깥으로 기대려고 하잖아요. 살짝 거의. 예. 그러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6번 게이트에서 이제 외곽에서 치고 나오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예전에는 1번 게이트였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바깥에 있는 말들이. 근데 이 16번 게이트에서 나올 때는 어떤 상황이 벌써냐면 여기 안쪽에 있는 말들이 다 쫓아나와. 이거는 1번 게이트에서는 따라 나오는 거지만 이거는 쫓아나온다. 그 개념 아세요? 그냥 힘을 쓰고 가는 것과 쟤를 보고 겨냥을 해서, 그러니까 1번 벌마이스타를 겨냥을 해서 내가 저걸 보고 쫓아가지만은 바깥에서 16번이 나올 때는 쟤를 견제하는 의미라는 얘기야. 내가 선행가야지 하는 견제를 한다고. 그러면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할 겁니다. 특히 9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9번이기 때문에 바깥의 말을 견제를 하면서 타는 거고 얘는 1번이었을 때는 쟤를 내가 그 표적을 삼아서 그러니까 쟤를 중심을 삼아서 쟤를 보고 내가 경주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힘을 쓰느냐 안 쓰느냐. 지난번엔 3번 게이트에서 벌마이스타 뒤로 딱 들어가고 외곽에 라운더 스포트 있었고 라운더 파이터 있었고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어마어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문세영 기수 탈 때는 계속 말이 난리를 피고 막 뛰려고 하던 말인데 최근에 그 부산 갈 때인가요? 갈 때까지 부산인가요? 맞나요? 서울이에요? 네, 부산 갈 때. 갈 때부터 이마필이 말이 끌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헷갈려 한다 그랬잖아요. 차분해진 건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뛰려고 하는 게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입상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흐름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만약에 이게 아파서 어디가 좀 그렇다면은 이거 힘쓰면은 거의 좀 무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라운 퍼스트나 라운 타면은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 사이즈라고 얘기하면 말 자체가 좀 둘 다 뻣뻣해요. 성격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빠른 페이스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좀 그런 의심스럽고요. 문제가 되는 마필은 13번 횡보강자죠. 이게 뭐 그래도 외국물 먹고 온 말인데 이게 지금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 그 그랑프리 때인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후회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도 그랬잖아요. 얘가 지금 뒷타이어가 맛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뭐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하고 어쩌고 저쩌고 선두까지 붙어가면 버텨낼 수 있는 그 정도로 많이 좀 컨디션은 예전에 그 그랑프리 우승했을 때보다는 아니지만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안 좋아서 꼴찌 왔잖아요. 그랑프리에서. 근데 이게 지금 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가 그 아까 얘기했던 스파이어 뭐죠? 그 유승환 기수 타는 1번 그거랑 그러니까 국내산 5군하고 동반 스포를 했어요. 근데 걔가 쳐져요, 당연히. 근데 이 순간까지는 뭐 얘가 앞서지를 못해요. 그런 단점 때문에.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 99.9%는 무빙이거든요. 무빙한다고요. 100%는 빼고 99% 무빙에 얘가 이 경주를 다 흐트러놔요. 과연 이런 타이어를 갖고 그 선두권에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에요. 근데 워낙 단거리이기 때문에 조금 기수는 무리해서라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흐름을 다 망쳐놓을 수 있다라는 거. 흔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망쳐놓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흐름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이 모르피스가 조금 더 유리한데 만에 하나 모르피스도 고령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전개가 된다? 그랬을 때는 딱 하나 복병은 이제 왕복꽃밖에 없어요. 근데 왕복꽃은 뭐 얘는 지금 한 수 아래죠. 사이즈가 한 수 아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러니까 행보광자가 다 흐트러 놨을 때 이 왕복꽃을 보는 거지. 일단 기본적인 능력에서는 사이즈 면에서는 조금 한 수 아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뭐 나머지만 필요 없잖아요. 뭐. 소베레냐, 프리맥스, 라운타메, 로드반, 레전드데이는 얘도 사이즈는 조금 아래인데 힘으로 버텨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막강 탄력을 되게 횡보광자가 흔들어 놨을 때는 왕복꽃이 조금 더 유리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300m 11마리가 출전했고요. 자, 영영사스, 선행갈고, 톱클래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1번 게이트네, 톱클래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예전에 이게 이 톱클래스가 이제 신영철 기수가 타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자, 모래 맞으면 안 뛰니까 선행을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 중간에 생략하자고요. 중간에 여태까지 우리가 다 봐왔으니까. 근데 지난번만 갖고 나버려요. 지난번에 누가 탔어요? 정정희 기수가 탔어요? 아마 지금 이걸 누구래요? 임기현 기수로 바꿨다? 1300 뛰었어요? 1400? 1400을 뛰었는데 1번 게이트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잡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처음에 이마필이 그 당시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냐면 자, 1번 게이트에서 다 무리가 있어요. 이거를 이만쯤 직선 건너편 중간쯤 오니까 1번 게이트에서 바깥으로 돌아 나와요. 선행 외곽까지 가잖아. 1번 게이트에서 중요한 게 1번 게이트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무리를 바깥으로 돌아 나와요. 여기서 빼가지고 이 중간에서 빼가지고
그리고 라트에서 덜미를 잡혀요. 3차 와요. 그러니까 요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여태까지 목이 쉬어가면서 기운 빠져가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냥 무리가 있어요. 1번 게이트에 이걸 왜 돌아 나가냐고요. 다음번은 기약을 안 하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힘을 얼마나 썼냐고요. 이 중간서부터 처음에 나와가지고 한 200m는 그냥 붙들고 나와요. 그다가 안 되겠으니까 여기서 이 많은 무리를 다 돌아 나와서 선행 외곽에 간다니까요. 여기 있으면 어때서요? 아니 다음번 생각을 안 할 거냐고요. 한번 여러분들 임기현 기수가 이번에도 또 만약에 돌아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그러면은 조교사 작전이 그런 거죠. 작전 지시를 1번 게이트에서 만약에 선행 못 가면 돌아 나와. 이게 작전 지시고. 뭐 1번 게이트니까 선행 가. 제가 봤을 땐 선행 못 가요. 영영 삭스가 있는데 어떻게 선행 가요? 자, 3번이 선행 가요. 그럼 1번 여기 있어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서 제어하면 돼. 뒤에 있으면 어때요? 그날 그렇게 무리하고도 라스트에 버티는 거 보세요. 제가 신영철 기수 탈 때 뭐라 그랬습니까? 모래 맞으면 된다. 정말 뛴다. 그랬던 말이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단점은 하나 뭐냐면은 얘가 조교 때 보면 발을 자주 바꿔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주폭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얘는 근성이 지금 뭐 이런 와우와우 이런 근성이 얘도 카우보이 칼이에요. 올드 패션인데 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성이 좋은데다가 얘는 뭐예요? 유연성이 있어요. 체구가 작은데도 정말 유연합니다. 근데 너무 뛰려고 하는 걸 갖다가 제어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 장거리 가도 항상 조심하십시오. 이제 모래에 대해서 어떤 그 적응만 하면은. 그리고 또 그런 건 또 이런 어떤 제어해 줄 수 있는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경주는 그냥 만약에 그런 식의 전개면은 1번, 3번 얘네들이 능력이 세요. 근데 영영삭스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게 뭐예요? 이 동체에 비해서 목이 짧아. 그래서 뭐가 없어요? 신장력이 없어. 그래서 선행을 가야 돼. 그러니까 거리를 이런 말들은 힘 안 배야 소용없어요. 500km 나가도 목이 짧으면 신장력이 없어요. 등치가 체구가 작은 마필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적당한 말을 찾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톱클래스처럼 체구가 작더라도 유연성을 갖고 있으면은 유연성 플러스 근성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동체는 큰데 목이 짧다? 그러면 신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못 나와요. 네. 목이 길면 신장력은 나오는데 뭐예요? 걸음이 느려요. 다른 거거든요. 같은 500km라도 목이 적당하게 길면은 뭐예요? 걸음이 커요. 그러니까 적당해야 돼요. 500km.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경주에서는 이제 누구예요? 금화파이어레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보다 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뛰고 있는데 오늘은 외곽에 밀려 있고 지난번에 1번 게이트였었나 2번 게이트에서 성실먼이면 사실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었죠. 그 다음에 조상범 기수가 기가 막히게 힘 안 배서 나치해서 안으로 추입했던 나필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린 콩코드 스퍼트. 예, 이게 지금 조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게 성과가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얘도 지금 500km 나가죠. 500km짜리 체형인데 뭐랑 동반 스포랬더라? 같은 마방이죠. 33번, 13번 용암보스, 한강보스랑 동반 스포라는데 얘를 못 따라가. 중간에 여기 가면 한 200m부터 쳐져. 팍 쳐지는데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허리에 움직임이 없어요. 이 유연성이 없어요. 허리에 움직임이. 그러니까 처지는 거야. 처지는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뭐 해요? 발을 바꿔요. 왜 발을 바꾸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건강한 말이고 유연하면 허리가 뒷받침이 돼주면 그게 쭉 한 번에 가요. 한 번에 가지만은 그게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고 나 힘들어. 이제 그만 발을 바꿔야겠어. 라는 거거든요.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바꾸더라도 타는 방법, 기승하는 방법, 그거를 갖다가 기승술로 커버를 해주는 게 뭐예요?
제어라고 해, 제어. 제어를 해주면 돼요. 근데 오늘 같은 편성에서 영영삭스는 지금 선행 갈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땐 따라가려고 1300에 나왔겠어요? 따라갈 것 같으면 1400이나 1700으로 갔겠죠. 선행을 가기 위해서 거리를 내려서 1300으로 나오는 거예요. 1400은 선행 가보니까 짧거든. 그냥 1300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거든요. 그럼 토클래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외곽에서 20번 콩코드 스포트가 가는데 밀고 나오는 순간 얘는 아웃이야. 라스트에서 이제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발 바꾸고 라스트에 무너지. 그게 나온다니까. 차라리 1번, 3번을 보내주고 이 뒤에 있으면 얘가 라스트에서 물론 발을 바꾸긴 할 겁니다. 바꿔도 힘한 배를 했기 때문에 영영삭스는 무너지죠. 왜냐하면 토클래스가 빠르기 때문에 압박을 가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문세영 기수가 그 정도는 뭐 너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이렇게 전개를 하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뭐 레이스는 느려지겠죠. 그러면 오히려 콩코드 스포츠에게 좋습니다. 근데 쟤보다 콩코드 스포츠보다 오늘은 누구를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텐버거입니다. 텐버거. 이 텐버거를 보니까 예전에 뛴 걸음을 보니까 상대는 물론 약했어요. 상대는 약했는데 약간 뭐랄까 발발거리는 주폭이에요. 460, 50, 60, 443km네요. 433km에서 이겼고 최근에 460, 58이니까 그러니까 주폭이 작죠. 저도 지금 봤습니다. 지금 봤는데 예전에 그 1400을 뛸 때 보니까 발이 무척 빠르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 신장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신장력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발이 빨라요. 거기 누가 탔어요? 임다빈 기수예요. 임다빈 기수. 그 영영삭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침체감서 얘기하겠어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쟤는 배당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영영삭스가 지금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거. 보여줬기 때문에 뭐 텐베거가 지금 조교를 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콩코드 스포츠도 조교를 했고 기본적으로 금화파이어로도 조교를 했고 11번 은혜는 얘도 보면은 스포가 없어요. 왜 없어요? 제가 이마필리에 대해서도 좀 처음에 막 그렇게 극찬을 했던 기억인데 이게 주행 거부 때문에 보조조로 들어갔다가 목요일 날은 1000m에서 게이트 연습하는데 두 마리가 같이 뛰었어요. 이진말 모우랑 같이 뛰는데 한 마리는 지나갔는데 얘는 여기 와서 섰어요. 발이. 지가 섰어요. 지가. 서서 김용근 기수가 돌려 들어갔어요. 근데 마사에서는 못 봤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마사의 조교에는 그 은혜가 안 나온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봤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또 관리사가 나와서 조교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기본의 능력은 있지만은 지금 이런 주행 거부나 이런 조교를 조금 더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과연 봐줄 수 있느냐? 못 봐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영영삭스보다는 토클래스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후착 싸움이 될 것 같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 좀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800m고요. 자, 1번 키클리런입니다. 키클리런인데 자, 이게 그야말로 이제 말이 차분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이 키클리런은 뭐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 이게 왜 기억이 없냐면 말이 끌어요. 끌면서 말이 고개 쳐들고 내측으로 사행을 해. 조교 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뭐랄까 순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성격도 있긴 하지만 순응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못 뛰어. 근데 자, 이번에는 똑바로 뛰어요. 말이 순응해. 여러분들 조교 보세요. 김영근 기수가 예전에 보면은 막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게 보였지만은 이번에는 그냥 부드럽게 해. 자기가 신경 안 써도 말이 스스로 알아서 해. 그게 뭐예요? 차분해진 거예요. 차분해진 거. 근다고 해서 얘가 이제 490kg짜리 자세가 높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런 건 안 고쳐져요. 근데 그냥 체형에서 오는 단점은 안 고쳐지지만 이런 어떤 수능도는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하면은 말이 차분하지 못하면 막 스스로 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높은 자세를 갖고 있으면 스스로 무뎌져요. 그러니까 매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순응하고 차분해지면 조금 더 걸음을 내거든요. 힘을 그만큼 아끼고 가니까 스스로. 아끼고 가는데 기승술로 힘을 더 안배해주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겠죠. 근데 1번 게이트까지 닳고 선행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봐줘야죠.
그런 얘기고요. 자, 2번 탭다운입니다. 얘도 누구죠? 지금 퀵클리라는 거와 등치는 비슷하지만 다른 게 제가 조금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큼직한 걸음이에요. 큼직한 걸음인데 자, 여기서 어떻게 경주를 펼칠지 저도 그거는 지금 가늠이 안 돼요. 이 큼직한 걸음이기 때문에 보고 싶지는 않지만은 1번이 선행이기 때문에 무시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 1번이 선행인데? 1번이 선행을 가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안에 갇혀야 돼. 제가 그러잖아요. 자동 안배. 나갈 데가 뚫고 나갈 데가 없어. 바깥에서 다들 얘 진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냥 안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이 큼직한 주폭을 줄여주는 거야. 두 걸음을 뛸 걸 세 걸음으로 줄여준단 말이에요. 힘을 덜 쓰게 만들라고. 세 걸음 뛰면 힘 더 많을 거야. 얘는 큰 걸음이 힘을 쓰는 거야. 50이라는 힘을 쓰지만 세 걸음을 뛸 때는 30이라는 힘을 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상제트 지난번에 저는 진짜 지난번에 왜 뛰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말은 좀 그렇고 그다음에 용암버스 논스톱 기상도 모래 맞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매번 누구야 이적 기수가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다음에 슈어인입니다. 이 슈어인이 컨디션이 그동안 430km 나가는데 아주 빠릿한 걸음을 조교 때 보여준 마필이에요. 근데 430km짜리이기 때문에 신장력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동안 한 번은 뺏겨요. 그냥 계속 잘 안 보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컨디션까지 다운되네요. 거기다 부담 중량도 올라갔을걸요. 55.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 얘가 뛴 상대도 보면 별나라 일주, 그 다음에 장거리에서 이길 때 보면 선행 외곽으로 갔어. 얘 이번에 무조건 안에 갇혀요. 1번이 선행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깥에 빠른 마필 뭐 있어요? 빅야구, 화이트참, 논스톱 기상, 영광의 미소. 전부 다 얘 슈어인을 갈 거야. 물론 1번이 선행 가면 5번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밀고 나오면. 근데 밀고 나왔을 때는 부담량이 2kg 늘어나는 55kg에다가 모든 조건이 지금 얘한테는 불리해졌단 말이에요. 그거고요. 그다음에 몬포트는 조교도 안 했고. 그다음에 화이트 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탭다운이나 화이트 참이나 그런 말씀에 이 화이트 참이 뛰는 거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럭키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럭키운 이걸 비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럭키운이 그동안 유승환 기수, 김철호 기수인가 송재실 이 다 끌려 나와서 저 건너편에 가서 선행 가버리잖아요. 이 럭키운의 주폭이 누구냐면 화이트 참이랑 비슷해요. 똑같다 그러면 안 되지. 둘 다 다른 체형을 갖고 있는데 같은 맥락의 주행 자세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둘 다. 근데 이 럭키운이 김동수 기수가 딱 안에 붙들고 있으니까 어때요? 나한테 힘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화이트 잡이 뭐야? 김동수 기수가 선행을 갔어요. 끌려 나와서 선행가 힘은 있어. 근데 이런 주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문성혁 기수가 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말은 얘도 그렇지만 이 말은 보면은 걸음이 크고 느려요. 느린데 그걸 힘으로 갖다 극복을 해주는데 다 가는 대로 가버리면은 얘는 라스트에서 힘을 못 써. 지금도 제어를 해주는데도 50대 50이라는 힘밖에 못 쓰는 애를 갖다가 지금 이 빠른 편성에 60으로 가면 얘는 40%밖에 힘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선행을 가야 좀 더 뛰주는데 오늘은 안쪽에 1번 아마 취입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취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여태까지 지금 다 문성혁 기수나 김동수 기수가 지금 그런 식의 전개를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상대도 약하고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세게 볼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키클리런이 제가 이 키클리런은 정말 좀 이렇게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마필이에요. 저게 고쳐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1번 영광의 미수입니다. 요게 뒤에 있었죠. 앞에 가던 마필, 첫마필, 키클리런이죠. 키클리런이 그때 몇 번 달았어요? 키클리런이 9번을 달았고, 영광의 미소가 6번을 달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외곽에 뭐가 있었죠? 천마비상이 있었던가요? 천마비상이 선행 갔는데? 그쵸. 천마비상이 선행 갔어요. 그 다음에 9번이 외곽에 있었고 6번이 이 뒤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뭐가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간 그렇다고 치자고요. 얘네들이 이 영광의 미소가 중요한 거니까. 정광의 미소가 처음에 1700 처음 왔을 때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거 인기만 만들지 말자고 제가 그랬던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
여기까지 스타트부터 이 4코너까지 올 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왔어요. 정말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한 건 둘째 치고 고삐까지 짧게 하고 진짜 최대한 제어를 했는데 탁 놓으니까는 뒤로 가잖아요. 키클리런이 여기 있었는데 이 키클리런이 키가 크고 뻣뻣한 몸을 갖고 있는데 이 키클리런하고도 거리가 벌어져요. 라스트에서.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이 화이트 참이란다. 영광의 미소가 나갈 때 한번 보세요. 460kg짜리인데 체장이 남들 요만하면 얘는 이만해요. 체장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허리가 길면 뭐 우리가 요즘에 코어 힘이라 그러잖아요. 코어 힘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딱 여러분들 실전 뛰는 거 보세요. 문세영 기수 타는 거. 그만큼 힘한 배를 하고 나왔는데도 라스트에서 키클린하고 거리가 벌어진다? 그건 뭐예요? 왜 그러냐고요. 그게 얘가 갖고 있는 체형에서 오는 단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편하게 뛰려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지금 안쪽에 1번부터 시작해서 빠른 마필이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요. 물론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가려면 갈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쉽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체장을 갖고 있는데 어렵게 간다? 이런 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제어를 많이 아까처럼 문세영 기수처럼 제어를 해줘도 상대가 약하지 않는 이상은 차력으로 오기는 힘들어요. 같은 능력이라면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혹시 뭐 빼먹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좀 써먹을 때 써먹을 수 있다. 중요한 순간에 좀 저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저도 이 키클리런은 정말 보기 싫은데 이번에는 한번 좀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 18일 일요일 마지막 경주 10경주였습니다. 네, 셋째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많이 30도 넘어간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더워진다 합니다. 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